최근 헬스케어 열풍과 함께 단백질 보충제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에서 단백질 함량과 맛을 동시에 사로잡은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해외 시장을 사로잡기 위한 수출 전쟁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기업 간 불공정 무역 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의 진위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 저희 제작진은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얻게 되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 사건은 무역위원회에 접수되며 시작되었습니다.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조 및 수출 기업인 A사는 지난 8월 경쟁사인 B사가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며 B사의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조 및 수출 행위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제품을 B사에서도 같은 플랫폼에서 수출하는 것을 보고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제소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상표와 디자인이 모두 적법하게 등록된 상태예요. 출원하느라 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현재 판매 중인 보충제의 각 원료별 배합 비율을 최적으로 뽑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요. 실제로 확인 결과 A사는 2년 전 상표 및 디자인권에 대해 출원하여 등록까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대해 B사는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B사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제품은 원료 공정부터 배합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A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적도 없고 침해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성실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명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한 무역위원회에 찾아가 보았는데요. 무역위원회에 대해 총 4가지의 조사과 중 저희가 찾아간 곳은 불공정 무역 조사과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공정무역조사과의 김나경 조사관입니다. 저희 무역위원회에서는 본 사건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로 밝혀질 경우 위반 업체를 제재함으로써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 행위의 유형으로는 총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 행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 및 과장 표시 행위, 그리고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은 B사, 즉 피신청인이 신청인인 A사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 목적으로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하였는지 그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판정하기 위해 조사 개시가 결정된 것입니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가오는 6월, 무역위원회 공청회에서 양 당사자들의 최후 의견을 조회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짓는다고 하여 저희 제작진이 직접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구제 4-1-2024-4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조사 대상 물품 단백질 식이보충제에 대한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입니다. 먼저 본 조사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을 침해한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고 수출 판매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진술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측의 진술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의 대상인 상표권과 관련한 양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단백질 수기 보충제를 쉐이크 마니아라는 상표로 직접 등록하였고 제조 및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쉐이크 마니아와 피신청인의 쉐이크 마스터는 같은 쉐이크로 시작할 뿐 아니라 두 번째 단어 역시 MA로 시작하고 비슷한 서체를 사용하였고 2단 구성이고 알파벳 대문자 표기를 하는 등 피싱 제품은 수출 대상국의 일본의 수요자들에게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명칭 역시 모두 미음으로 시작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관찰 시 쉐이크 마니아에서 쉐이크 마스터로 용이하게 연상될 뿐 아니라 관념상 마니아와 마스터 모두 특정 집단 또는 지위를 뜻하는 연속된 시리즈와 같은 관념으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 혼동을 일으키어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본다고 규정한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신청인의 상표권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합니다. 해당 조사건 등록 상표 쉐이크 매니아와 조사 대상 물품 상표 쉐이크 마스터는 알파벳 앞 두 글자만 동일하고 등록 상표와 상이한 외관을 지닙니다. 또한 조사 대상 물품과 등록 상품의 수출 시장이 일본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일본어에서 마스터는 끝부분이 장음으로 표기되어 음절수가 달라 다른 첨가물 유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아의 뜻은 열광하는 사람으로 관념상 제품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관점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의 마스터는 대가라는 뜻으로 공급자로서 당사 쉐이크 제품의 우수성을 나타내고자 한 의미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공청회 이전에 양측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와 공청회 당일 내용을 바탕으로 판정된 본건의 상표권과 관련된 소결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사건 등록 상표의 사용 상품과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 상표 중 쉐이크 부분은 실제 거래 사회에서 단백질 쉐이크, 프로틴 쉐이크, 파우더 쉐이크, 다이어트 쉐이크 등과 같이 건강식품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쉐이크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 공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쉐이크는 사용 상품 및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마니아와 마스터 부분의 경우 알파벳 대문자 표기 M, A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MA를 제외한 글자 구성에 차이가 있고 글자체도 서로 달라 그 외관이 상이합니다. 또한 수출 대상국에서 두 단어의 음절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청감, 관념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사건의 등록 상표와 조사 대상 물품의 사용 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호칭이 구분되며 관념에 있어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가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 물품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합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역시 과연 사실일까요? 다음으로는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피신청인 제품 디자인은 신청인 등록 디자인과 유사성을 지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 따라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로 조사 대상 물품의 포장용 통이 비슷하게 세로로 긴 원기둥 형태이며 본체의 곡선이 형성되고 곡선의 상하부 색상이 상이하게 표현된 모양일 뿐만 아니라 포장용 통의 색채는 분홍색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언뜻 봐도 비슷해 보이는 포장통이에요. 신청인이 주장하는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은 출원 전 불특정 다수가 접속 가능한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는 선행 디자인들을 근거로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했으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디자인은 디자인 측면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디자인은 본체의 규칙적인 곡선과 같은 형태만이 있고 추가 모양은 없으나 조사 대상 물품의 실시 디자인은 불규칙한 곡선 및 딸기 그림과 같은 작은 일러스트가 추가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표현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공청회 이전에 양측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와 공청회 당일 내용을 바탕으로 판정된 본건의 디자인권과 관련된 소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물품 실시 디자인은 등록 디자인과 조사 대상 물품 실시 디자인 외에도 다른 제품에도 쓰이는 디자인이므로 그 중요성은 낮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지배적인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양 디자인의 차이점을 통해 그 디자인의 침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의 경우 규칙적인 곡선과 같은 형태고 피신청인의 조사 대상 물품 실시 디자인은 비규칙적임과 동시에 딸기 모양 일러스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차이점은 각각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 신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배적인 특징들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신미감이 상이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사건의 등록 디자인과 조사 대상 물품의 실시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조사 대상 물품은 조사건의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기업의 진실 공방,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기술 정보가 영업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측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 자사 제품의 기술 정보는 외부에도 공개된 적 없고 맛과 질감에 영향을 끼치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고유 생산 방법입니다. 제조업체에 비밀 유지까지 부과했다고요. 맞습니다. 신청인 제조업체와의 계약체결 당시 비밀 유지 요건을 걸어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신청인의 기술 정보는 영업 비밀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청인의 기술 정보는 제품 라벨 등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즉 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신청인의 제품의 일부 성분 함량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성분 함량을 공개했는데 이게 어떻게 영업비밀인 거죠? 위원장님, 저희 의뢰인이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이 조사건 성분 배합 비율을 공개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청인은 성분 배합 비율을 공지하였고 해당 기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본 결과 해당 기술 정보는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영업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신청인이 제조업체와 함께 연구 개발 후 그 제조업체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정보가 외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통해 조치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의 자료로는 기술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신청인의 고객 문의 답변을 통해 신청인이 기술 정보를 노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술 정보는 원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일부 성분 함량만을 공개한 것이므로 성분 배합 비율을 공개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술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그 비밀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해당 정보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사건 기술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기술 정보를 영업비밀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비밀 유지 의무 부과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와 접근 방법을 제한한 것을 바탕으로 신청인은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공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측부터 발언해 주세요. 신청인 측 제품 쉐이크 마니아 4종의 성분 배합 비율에 관한 기술 정보 및 공정 흐름도와 관련된 정보가 일본 수출 과정에 있어 필요하다는 수출업체 측 요청을 받아 지난 2021년 7월 성분 배합 비율 및 공정 흐름도를 수출업자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부터 피신청인 역시 조사 대상 물품을 같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일본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얼마 안가 그 수출업자가 저희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분명 그 수출업자가 저희의 영업비밀을 건네줬을 거라고요. 방금 신청인이 말한 바와 같이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는 피신청인이 일본 수출을 시작하자마자 해당 수출업자를 통한 일본 판매 관계가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자사의 영업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신청인은 자사의 영업 비밀이 수출 과정, 즉 수출업자에 의해 누출되어 피신청인 제품 제조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물품은 저희 피신청인이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이 조사건 기술 정보를 일본 측 수출업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은 그저 단순한 정황에 기반한 추측이므로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피신청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신청인은 증거도 없이 저희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청인은 공동 수출업자를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범인으로 지목하며 피신청인은 이를 그저 추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 무역위원회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공청회 이전에 양측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와 공청회 당일 내용을 바탕으로 판정된 본건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련된 소결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사건의 영업비밀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공동 수출업자가 거래 관계를 중단한 사실을 영업비밀 침해 근거로 들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신청인이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영업비밀은 일본 수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기에 이 과정에서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출업자가 피신청인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비밀을 피신청인이 조사 대상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의 기술 정보는 그 정보가 보호되었다는 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조사건의 영업비밀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피신청인들이 조사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상 대상 물품은 이 조사건,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1호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처음엔 신청인인 A사가 저희 회사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신고했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는데 무역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판단으로 저희들의 무감이 증명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처럼 억울하게 의심받는 회사가 더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역위원회의 꼼꼼하고 정확한 조사 덕분에 B사, 즉 피신청인은 불공정 무역행위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각종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해 수출입 등 업무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보세요. 지금까지 불공정 무역 행위,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